더는 못 견디고 남편과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 결혼 4년차 32살 여자입니다. 제가 처음 이혼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너가 왜 자기 집안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오버하지 말라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제 일이 아니라지만 그 집안 상황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조만간 그 불똥이 저한테 튈 것 같아요. 잊고 내 일에만 집중하며 살려고 마음을 먹어도 너무 불안하고 하루하루 평온한 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걱정 말라 해도 이혼하고 따로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괜한 걱정에 사로잡혀서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지 아니면 하루빨리 남편과 이혼하고 시댁 식구들과 떨어지는 게 나은지 판단해 주세요. 저희 시댁은 4년 전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평범한 환경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괜찮은 중견기업에서 일을 하시고 연봉도 적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전업주부로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셨고 제 남편과 그 밑으로 신우까지 네 식구가 화목하게 살던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집 오고 나서 4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시댁 상황은 그전과는 180도 달라지고 말았죠. 일단 가장 먼저 저희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아버님이 실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만 모르고 있었지 예전부터 아버님이 회사에서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든 아들 장가 보낼 때까지는 저와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티를 안 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정리해고를 당하셨고 퇴직금과 약간의 위로금을 받고 아버님 연세 50대 중반에 강제 은퇴를 하게 되신 상황이죠. 어머님이야 원래 예전부터 집안일만 하셨던 분이고 그 집엔 아직 시집 안 간 신우도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신우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며 본인 시집갈 돈은 자기가 알아서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진지하게 만나는 남자친구도 있고 1, 2년 안에 결혼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그 집안에 많은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언젠가는 다 은퇴하게 마련이고 아버님도 연세가 적지 않은데 다른 작은 일을 하시면서 생활비 정도를 벌면 되는 거 아닌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시부모님 사시는 아파트의 대출이 아직 3억 정도가 남아있었고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만 150만 원이더라고요. 매달 고정으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이것저것 다 해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나 단순 업무를 하시는 걸로는 생계를 이어나가긴 쉽지 않았죠. 신우가 한 집에 같이 산다고 해서 생활비 보조를 많이 해줄 만큼 본인 소득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아버님 퇴직하신 뒤로 용돈이랍시고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렸지만 택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집을 팔고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부모님이 이 지역에서 아들, 딸 다 키우며 오래 사셨고 아는 지인도 전부 이 근처에 있는데 하루아침에 집 팔고 내려가는 건 힘든 결정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님이 본인 퇴직금과 모아둔 시댁 비상금을 탈탈 털어서 프랜차이즈 무한리필 갈비집을 인수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큰 권리금까지 줘가며 인수했는데 정말 재수도 없지. 시아버님이 가게를 운영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말았어요. 처음엔 조류독감처럼 금방 지나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토화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손님도 뚝 끊겼고 안 그래도 없는 손님들 중에 인원 제한이라거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무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을 넘어 반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하던 많은 직원과 아르바이트도 전부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가게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 되자 대출을 받아서 버티기 시작했고 집에서 살림하던 시어머니를 주방에 사무직 직장을 다니던 아가씨를 홀에 데려다 놓고 가족끼리 일을 하며 어떻게든 끌고 나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그 정도 상황이 오기 전에 실패를 인정하고 거기까지만 손해를 보고 접었어야 하는데 평생 일한 퇴직금과 대출까지 걸려있는 상황에서 아버님도 포기하기 쉽지 않았겠죠. 이미 가망 없고 엉망이 되어버린 가게에서 1년을 더 버텼고 결국 엄청난 빚만 남긴 채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자 시부모님 사시는 집을 계속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고 38평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을 거의 해결하고 25평 전세로 들어가셨어요.
그래도 모든 것이 해결된 것도 아닌데다 아버님, 어머님, 신우까지 세 사람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놀고 먹는 백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집을 줄이고 아버님이 생활비 정도를 벌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으셨다면 큰 손해를 볼 필요도 없었을 텐데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버님과 시댁 식구들은 한 번 더 사고를 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어요. 차라리 신우라도 원래 다니던 회사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 직장을 그만뒀더니 다시 가고 싶지 않았나 봐요. 이번에도 아버님이 밖에서 무슨 말을 듣고 오셨는지 야채 과일 그리고 밀키트 음식을 파는 가게를 차리겠다 하셨습니다. 25평 가게를 차리는데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 다 포함해서 1억 2천 정도의 돈이 들었고 한 번의 사업 실패로 여윳돈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신우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 4천만 원에 아버님이 대출로 5천을 만드셨고 그래도 모자란 3천만 원은 제 남편이 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여윳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아버님 댁 근처에 큰 마트도 있고 다른 식자재 마트도 있는데 과일 가게 장사가 되겠어? 그런 장사 경험도 없고 아무리 봐도 잘 될 이유보다는 망할 이유가 산더미같이 많은데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제 말을 귀담아 들을 생각이 없었죠. 남편조차도 시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냐며 지금 빌려준 3천만 원은 장사해서 돈 벌면 갚을 거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그렇게 갈비집을 폐업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두 번째 장사를 시작했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처음부터 가게 문 닫을 때까지 제대로 된 돈을 벌어본 적도 없이 망했습니다. 과일 야채 가게를 작년 6월에 오픈하고 정확히 1년이 지난 올해 6월에 폐업을 했는데 신우와 아버님이 같이 일을 했으니 인건비 나갈 일은 없었지만 장사가 너무 안 되어 400만 원에 달하는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런 장사를 안 해본 사람들이 뭘 믿고 매장도 크게 내고 인테리어와 시설 투자도 그렇게 많이 했던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편이 빌려줬던 3천만 원은 당연히 10원 한 장 회수하지 못했고 시아버님은 가게를 완전히 접은 상태지만 마지막 몇 달은 월세도 못 내고 밀렸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손해봤고 대출은 이전보다 2배로 늘어 억대빚이 생긴 상황이에요. 진짜 여기까지만 해도 골치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속이 답답한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시댁 식구들은 전혀 문제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를 정리한다고 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회사가 끝나자마자 달려갔어요. 남은 물건을 원가 이하로 세일 판매하고 있었고 아버님은 손님들이랑 웃고 시시덕거리며 농담 따먹기나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장사가 망한다고 인생이 끝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아버님은 전혀 걱정 따윈 없어 보이셨고 마치 사람들에게 별거 아니라는 듯 조만간 다른 가게 차릴 거라 하셨습니다. 다른 가게를 또 차릴 거라고 웃으며 말을 하는 것도 솔직히 별로였고 마지막 영업날인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사람들한테 덤을 주고 공짜로 물건을 덮어주고 있는 건지 저러니까 사업이 망하는구나 생각했죠. 그 와중에 신우는 보이질 않고 아버님 어머님만 일을 하고 계시길래 아가씨는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친구들이랑 힐링하러 간다며 강원도 해수욕장으로 놀러 갔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신우의 인스타를 확인해보니 정말로 그 전날부터 강원도 리조트에 머물면서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놀자판이 벌어졌더라고요. 물론 사업이 망해도 계속 먹고 살고 웃으며 놀 수도 있어요. 시댁 식구들이 엉엉 울고 있길 바라는 건 아니었는데 정말 다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해맑아 보이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한두 푼 잃은 것도 아니고 멀쩡히 10년 넘게 살던 집까지 날려먹고 세 식구가 25평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도 거기서까지 망해서 빚까지 잔뜩 생긴 상황이라 저는 상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하거든요. 시부모님이나 신우가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지만 겉으로 웃고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가게 폐업한 이후에도 이미 빚은 산더미처럼 남았는데 시댁 식구들끼리 그동안 모시고 일만 한 게 아쉽다며 셋이 일주일 동안 제주도로 여행 다녀오기도 했고 6월에 폐업해서 지금이 벌써 9월인데 아직 아무도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들은 빚이 어마어마하고 신우는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몇 년 동안 모아둔 돈까지 다 날리고 무일푼이 되었잖아요.
당장 새 식구가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위기의 상황인데도 만사태평해 보이고 급할 게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제가 마음이 안 달라서 생활은 괜찮냐고 물어보면 당장은 카드로 살면 된다 하고 신우는 이제 결혼 생각 없어졌다며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사실 그건 자기들 인생이니 어떻게 살던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저희한테 빌려간 3천만 원은 대체 언제 갚을 생각인지, 아니 갚을 생각이 있기나 한 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차마 시댁 식구들한테 돈 이야기를 할 순 없어서 남편에게 언제 돈 받아올 거냐고 닥달을 했더니 남편은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돈 이야기 하지 말라 대답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돈 떼먹을 사람들로 보여? 조만간 형편이 좋아지면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 거니까 조금 기다려. 그리고 너는 이 상황에서 돈돈 거리고 싶냐? 남편은 마치 저를 빚쟁이 보듯 했고 시가에 돈 이야기 하지 말라면서 철벽을 치더라고요. 그 돈이 남편 혼자만의 돈도 아니고 우리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같이 모으고 있는 적금 통장을 깬 건데 어쩜 저렇게 나한테 미안함 한 점 없이 뻔뻔할 수 있나 싶었죠. 저라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식구들이 어렵고 힘든 위기가 오면 돕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 발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데 말리지는 못할 망정 같이 망하자는 것도 아니고 돈을 대주는 건 진짜 더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남편이 기다려보라 했으니 시댁 새 식구가 나가서 일을 하거나 지금 사는 전셋집 보증금까지 마지막으로 빼서 새 사업을 시작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빌려준 돈은 어차피 저희 내년 이사 갈 때 쓰려고 모은 돈이라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받아오면 조용히 참고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의 상황은 엉망진창이었고 아버님은 빚만 1억이 넘는 상황에 실시간으로 카드빚이 늘어나고 있었고 신우 역시도 모아놓은 돈 다 날리고 지금은 돈을 빌려서 생활을 하는 건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남편한테 화를 내더라도 시댁 상황을 봐가며 해야겠다 마음먹고 있었는데 정말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지난달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대뜸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번에 용돈 얼마 줄 거야? 저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여름휴가로 시부모님이 신우와 함께 필리핀 세부 여행을 가기로 했다더군요. 세부? 입한국에 세부 여행을 가신다고? 아버님 돈 있으셔? 너무 얼토당토 않은 소리에 남편 앞에서 헛웃음이 나왔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기분이 나빴는지 사업 한두 번 실패했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야 하냐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빌려준 우리 돈이야 그렇다 치고 현재 그 집에 사는 세 식구가 버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해외여행이 가당키나 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원래 시가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같이 몰려서 노는 거 좋아하긴 했었는데 그것도 상황 봐가며 가는 거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해외 휴양지 여행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와이프 기분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런 시부모 용돈을 얼마나 줘야 하냐 묻는 꼬라지를 보니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입한국에 해외여행 가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럴 돈 있으면 우리 빌려준 돈부터 갚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신 진짜로 내년 이사 갈 때까지 그 돈 다 받아올 자신 있어? 제가 화를 냈더니 남편도 똑같이 화를 내면서 세상 사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3억도 아니고 3천 가지고 진짜 엄청 뭐라고 하네. 그 정도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문제없어. 제발 그만 좀 떽떽거려. 그때 이 인간이랑 끝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희 친정에는 한 번 제대로 된 용돈도 준 적 없는 남편이에요. 제가 적당히 알아서 챙겨드리고 부모님께 하도 민망한 마음에 사위가 주는 선물이라 거짓말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남편 주머니에서 용돈 한 번 나온 적 없었죠. 그런데도 자기 식구들한테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3천만 원 정도는 안 갚고 떼어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나랑 못 살아. 그냥 이참에 이혼하고 본격적으로 너네 식구들이나 챙겨.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왔더니 남편도 발끈했는지 이혼하자더군요. 나도 더 이상 너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지겹다. 그까짓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잘 걸렀지 뭐.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고 제가 이기적이고 돈만 밝히는 여자래요. 남편과 협의 끝에 저희 부부 재산은 반반씩 나누기로 했고 남편이 시댁에 빌려준 3천만 원만큼 제가 더 가져가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다 말고 남편은 자기 식구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시아버지가 정리해고당한 뒤로 먹고 살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겨우 빚 3천만 원 때문에 이혼당하는 처지가 너무 어이없다 하더군요. 몇 번이고 이야기했지만 빚 3천만 원은 천천히 갚아도 되고 가족들끼리인데 정말 형편이 어려우면 영영 받지 못하게 된다 해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 편하게 놀러 다니고 국내 여행에 이어 해외 휴양지 여행을 한다고 하니 눈이 뒤집혀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돈 3천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라 당신 집안 식구들의 태도가 문제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당신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아무리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남편은 끝까지 뭐가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게 결코 자랑도 아니고 남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더 큰일 나기 전에 잘 끝내고 나왔다고 생각해요. 시부모님은 이번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뒤에 남은 전세보증금을 빼서 또 다른 장사를 하실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더 큰 빚이 생기고 저희 부부 인생까지 같이 망하기 전에 잘 끝내고 나왔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옆을 지키고 두 사람이 같이 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